안녕하세요. 가시남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이죠. 이 당시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무려 3개월 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전 고점,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있다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가 기준이 아니라 1월 초에 보여주었던 코스피 최고점, 이 최고점 돌파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322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2%의 상승이 나왔고 103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이 나왔지만 크게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그런 하루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0.7%의 상승이 나왔고 83,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에 또 하나의 국민주가 되었는데 오늘은 큰 흐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래량은 많았지만 별다른 차트의 움직임이 없었고 카카오 주주였다면 굉장히 지루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표 종목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4월달은 무서울 정도로 상승 흐름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죠. 그래도 연기금은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업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 기준에서 먼저 볼게요. 종합 제외하고 제조업, 중형주, 대형주, 비교적 포괄적인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제외하면 금융업, 전기전자, 화학 이런 섹터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을 살펴보면 금융, 화학, 외국인하고 동일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금융업종과 화학업종 이쪽 섹터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오늘 3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중에서는 증권주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3거래 만에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한번 수급적인 측면 고려를 해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이어서 LG화학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효성첨단소재, SK텔레콤, 대우건설, LG화학 이렇게 다수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LG화학, 삼성물산, DB하이텍,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이렇게 다수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본 뒤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에도
0.5% 하락이 나왔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수의 흐름만 본다면 과거 3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4%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죠.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무려 1.9%의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0.02%의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죠. 약 0.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이 시장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오늘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일본 시장의 흐름,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본 니케이 증시의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이슈죠. 물론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명까지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긴급 사태가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국내 시장이 확실히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한번 참조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난 6개월 직전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수의 상승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차트인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코스피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대만, 그리고 초록색이 일본, 그리고 파란색과 남색, 조금 비슷한 위치에 있죠. 이 두 개가 독일 닥스 지수하고 미국 나스닥입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우려감을 나타냈었지만, 그래도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가장 흐름이 좋았었고 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 중에 하나였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조금은 부정적인 상황, 시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흐름이 좋고 양호한 위치이니까 조금 더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4월 초에 발표된 미국 실업률을 한번 살펴보면 6%까지 크게 내려왔거든요. 작년 3월만 하더라도 거의 15% 가까운 큰 실업률 수치를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 이 4%를 전후로 해서 미국 실업률이 등락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2%의 괴리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괴리율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6%에서 4%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과거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6%에서 5%, 그리고 그 수준 전후로 실업률이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5% 전후로 해서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분명히 완전 고용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0%의 실업률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불안정 고용이 없는 그런 고용 수준을 가리키게 되는데, 실제로 2018년도에도 실업률이 4%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완전 고용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또 5월 초에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이 감소하게 된다면 분명히 테이퍼링이나 긴축,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시장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접근보다는 많은 데이터들이 점점 과거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조금씩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발표된 기사인데, 코인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외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지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코스피 전체를 추월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던 하지 않던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코인보다는 안전한 주식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항상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왜 이 종목을 투자했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합당한 이유 없이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는 합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와 원인 없이 수익 난 종목이 있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든 하지 않던 그런 것을 제가 강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아남고 싶고 오랫동안 하고 싶다면 항상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면서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단지 종목명이 이뻐서, 그리고 가격이 싸서 남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원인과 이유를 갖고 종목을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동전주라고 하죠. 한 10년 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100원에서 200원 이 사이를 횡보하던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종목명은 국제 DY라는 종목이었고, 지금은 상폐되었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단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수익률이 1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실력으로 수익을 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득을 취했던 부분들 모두 손실로 연결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이 핫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행위가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이 수익금이 도구로 작용될 수가 있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 지금 몇 개월째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소부장 기업들,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1차 벤더라고 해야 되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4개월째죠. 거의 4개월째 횡보를 보이는 반면에 장비주들, 원익 IPS 별다른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진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협력사들, 항상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 주변에 이렇게 몰려있는 협력사들, 이런 협력사들의 주가 흐름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년 말과 올해 초 조금은 대형주의 흐름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더 좋을 수밖에 없냐면,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낮아서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협력사가 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슈뿐만 아니라 TSMC의 이슈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대표 종목으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보,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국내 기업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협력사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어쨌든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더욱더 탄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들,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종목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의 호재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굴만 잘할 수 있고 잘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 기업들, 다른 말로 협력사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각을 넓혀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4월 한 달 동안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어떠한 악재,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재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이 좋을 때 더 조심해보면서 언제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